경고합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당신이 그저 위로받고 싶거나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준다는 달콤한 K-드라마 같은 환상을 기대했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끄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당신이 가진 연애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완전히 박살낼 거니까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당신이 잘해줘서, 칼답장을 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서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깊은 의존감을 느끼는 순간은 당신이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대다수의 착한 남자들이 간과하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 핵심을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사람은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대를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투자를 해야 감정의 합리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전략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잘해주기,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증명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지금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저가형 공급자, 속된 말로 호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희소성도 없고 매력도 없는 예스맨 말이죠. 만약 이 수동적인 상황을 뒤집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제 친구 민수 이야기를 해보죠. 민수는 전형적인 스윗남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지영이가 먹고 싶다는 건 새벽에도 운전해서 사다 바치고 우울하다면 언제든 달려가 위로해줬죠. 지영이가 갖고 싶어하는 명품 백이나 구두는 무리해서라도 사줬습니다. 민수는 이런 헌신이 지영이의 사랑을 얻을 거라고 믿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영이는 민수를 더 사랑하기는커녕 민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민수를 무료 기사이자 걸어 다니는 지갑 취급했죠. 결국 지영이는 민수를 버리고 그녀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속을 알 수 없는 나쁜 남자에게 떠났습니다. 민수는 멘탈이 붕괴됐죠. 왜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신가요?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그런 곤경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정답은 당신이 프랭클린 효과의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효과란 무엇일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의 프랭클린은 정적의 지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아부하거나 선물을 주는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했죠. 그는 정적에게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적은 프랭클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책을 빌려주었죠. 프랭클린은 책을 읽고 돌려주며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이 프랭클린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면 그의 뇌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좋아하니까 도와준 거야. 이 사람은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이 심리 기제가 투자자로 하여금 받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과 애착을 갖게 만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녀 관계에서 진정한 의존을 만드는 건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수많은 심리학 실험과 현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퍼주기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헌신을 통해 너의 인정을 구걸해야 해. 나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뭐든지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니까요. 이런 행동 패턴은 여자가 당신을 가치 낮은 남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가치 높은 남자는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여자에게 적절히 요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 심지어 돈을 쓰게 만들면 그녀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의존하게 됩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하거나 약속을 변경하거나 선물을 고르는 등 투자를 하면 그녀의 뇌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왜 이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뇌는 답을 찾습니다. 내가 그를 신경 쓰니까, 그가 나에게 중요하니까, 그는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이 감정 투자를 강화합니다. 둘째,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많이 투자할수록 떠나기 힘들어집니다. 이건 당신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싫어합니다. 이미 당신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 자신의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셋째, 자아 존중감의 결합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습관이 들면 당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자존감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해준 남자가 별로라면 내 안목이 틀린 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무시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자들이 나쁜 남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떠나는 건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값싼 배려를 멈추세요. 상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가 없이 주는 것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보내는 안부 문자, 5분 대기조 같은 기다림,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같은 것들요. 겉보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매력을 깎아먹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지만 고마워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둘째, 고가치 요구를 시작하세요. 여자가 당신을 위해 투자하고 변하게 만드세요. 단, 중요한 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관계의 단계에 맞아야 하죠. 썸 타는 촉이라면 맛집을 추천해 달라거나, 어울리는 셔츠색을 골라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런 작은 부탁이 그녀의 시간과 주의를 당신에게 쏟게 만듭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당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거나, 중요한 모임에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요청하세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기여하고 가치를 제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셋째, 적절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자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하세요. 가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녀의 노력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네가 골라준 식당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 네 센스는 정말 최고야.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게 만듭니다. 단, 비굴하게 고마워하지 마세요. 동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희소성을 만드세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한정판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언제나 시간이 널널한 백수가 아니라는 걸 알리세요. 당신만의 목표가 있고 원칙이 있을 때 여자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공통된 원리죠.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둘 때 여자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죠. 제 지인 지훈이 이야기입니다. 지훈이는 프랭클린 효과를 깨닫고 연애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회사 후배인 서연이를 좋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선톡하고 간식을 챙겨줬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매력적인 선배 이미지를 구축했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서연이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 찾는 걸 도와달라고 했죠. 서연이는 기꺼이 도와줬고 지훈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이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엔 기획안 검토를 부탁하며 전문가적인 의견을 구했습니다. 서연이는 시간을 들여 꼼꼼히 봐주었고 조언을 해줬죠. 지훈이는 그녀의 꼼꼼함과 전문성을 높이 샀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탁들이 쌓이면서 서연이는 지훈이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가 먼저 지훈이에게 말을 걸고 밥을 먹자고 하고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백도 서연이가 먼저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선배가 자꾸 신경 쓰이고 같이 있고 싶다고 했죠. 지훈이는 성공했습니다. 미친 듯이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서연이가 스스로 그를 위해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랭클린 효과는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여자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연애관에서 남자는 무조건 주는 존재로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퍼주는 관계는 결국 시들해집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선순환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프랭클린 효과의 또 다른 장점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 투자할 겁니다. 반면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없는 여자는 당신이 요구를 시작하는 순간 떠날 겁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던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떠나게 둠으로써 당신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프랭클린 효과를 실전에서 어떻게 쓸까요? 첫째, 자가 가치를 세우세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와 취미, 원칙을 가지세요. 가치 없는 남자의 기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도한 친절을 멈추세요. 호구 잡히는 행동을 점검하고 줄이세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매력은 존재 가치에서 나오지 퍼주는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적절히 요구하세요. 작은 것부터 부탁해보세요. 그녀의 반응을 살피세요. 기꺼이 해준다면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불평한다면 관계를 재고하세요. 넷째,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그녀가 투자했을 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다섯째, 신비감과 희소성을 유지하세요.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쉬운 남자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적당한 거리가 애틋함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랭클린 효과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보다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인간이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투자가 곧 애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직장 생활, 육아에도 적용됩니다. 성공한 리더와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기여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인정을 돌려주며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왜 그동안 헌신하다 헌신짝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진정으로 건강하고 주도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인간 본성과 심리학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호구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프랭클린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더 이상 퍼주기만 하고 상처받는 남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서로 깊이 아끼는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